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풍수 구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2024년 갑진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23년 개미년은 상당히 힘든 한 해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국민들 마음속에도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은 그러한 한 해였지만 이제 23년이 흘러가고 새로운 시대, 구은 시대 24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4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재도약하기 위한 발판과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데다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전 이제 맥킨지에서 2040년 그러니까 풍수적으로는 구은 시대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7대 강대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맥킨지 하면 전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데 그걸 보고서 기분이 사실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계속해서 우리 이 유튜브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좀 제가 노력하는 편인데 맥킨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대한민국 특히 풍수구은 시대 위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해서 저 역시도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틀리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 올렸던 US 뉴스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6대 강대국에 들어갔다.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물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또 물가가 높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하면서 미래 예측 이런 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경제학자나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르게 좀 기운적으로 봤을 때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100%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힘들다 하더라도 24년 새로운 희망을 갖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거 알고 있지만 힘내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주나 풍수 이런 것을 제가 또 풀 때는 주로 칠판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자료를 토대로 했을 때는 칠판에서 다 언급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자료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어떤 자료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파워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웬만하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 세계 GDP 예상 순위인데 사실 국가 이 GDP 순위는 저는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국가 GDP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1인당 GDP나 PPP 아니면 GNI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1인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가지만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은 당연히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GDP 규모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 인구가 한 3억 5천만 명 정도 되나요? 그런데 GDP로 대단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7만 달러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인구가 지금은 계속 줄고 있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현재 1인당 GDP는 3만 3천 달러, 4천 달러 이 정도 수준이고 머지않아서 4만 달러 돌파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인구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다 많아요. 여기에서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3위잖아요. 13위고 미국이 1위고 당연히 인도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14억이 넘죠. 영국도 거의 7천만 명이 넘고, 프랑스 6천만 명 넘고, 이탈리아도 거의 그 정도 되고, 브라질도 2억 넘나요? 이제 캐나다만
인구가 한 3,800만 명, 우리나라보다 좀 작습니다. 인구가 약간 적은데, 뭐, 나라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자원도 많고, 유일하게 캐나다 빼놓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도 적으면서 이 정도 세계 12, 13위권이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GDP,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만 1인당 GDP도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맥킨지에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거의 7만 달러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며칠 전 발표가 된 건데요. 세계 1위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서 2040년 대한민국 1인당 GDP는 7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이 2배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뭐 3만 3, 4천 달러가 되니까. 그리고 세계 7위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연간 4% 성장률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면도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뭐 5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맥킨지가 뭐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뭐 이것을 믿을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을 사람도 있고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구은 시대는 잘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맥킨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지 프리드먼 박사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 미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는 우리나라 자체 뭐 남북 통일이라든지 어떤 변수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빠르면 풍수 구은 시대에 통일이 가능하고 정말 늦어도 20년에서 30년 안팎으로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가 주는 거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인구가 주는 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3천 한 5, 600만 명, 4천만 명 이 정도 수준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과거처럼 노동 집약적인 그런 인구가 많아서 노동 생산성이 중요하게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언론에서 계속 그런 부분 부각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이 되면서 유입이 인구가 북쪽에서 상당히 많이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그 부분을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맥킨지에서 세계 최고의 컨설팅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하나의 이 회사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그냥 뭐 대충 어림잡아서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한국의 산업 구조라든지 또 인구가 당연히 주는 것까지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런 거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이런 걸 다 어느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5군데 정도 더 나와야 된다. 그럼 이제 빅테크 쪽에서도 하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기아차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소 전기차 이런 시대 지금 현대기아차가 지금 세계 3위권까지 올라왔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 뭐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 자체에서 굉장히 뭐 흉기차라고 해서 이상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뭐 국뽕이 아니라 저도 계속 현대기아차 많이 타고 있지만 우리나라 차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분야라든지 아니면 수소차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내연기관을 어차피 이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면 대부분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2위권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고 전자기업이니까 거의 뭐 삼성전자 정도는 아니어도 굉장히 레벨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 세계 최고 기업이고요. 물론 뭐 중국의 CATL, BYD 뭐 이렇게 있지만 거기하고는 기술력 차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회사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냥 뭐 제 개인적인 내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유명 컨설팅이라든지 기관에서 아니면 잡지사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국민들만 언론 뉴스 이런 거 보면 금방 망할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부동산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물론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과도하게 그동안 너무 올랐잖아요. 그리고 풍수 구은 시대는 부동산의 시대는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22년, 23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놀라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기사인데요. 저는 좀 이걸 보고서, 역시 대한민국 어렵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어디 뭐 음식점이나 아니면 어떤 쇼핑몰 이런 데 자주 갈 일이 있어도 가다 보면 정말 사람도 많고요. 장사 잘 되는데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이런 데 가다 보면 정말 고속도로라는 길가에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있고요. 여기 보면 지난해 금융자산 10억이면 상당하잖아요. 10억 이상이 45만 6천 명으로 1년 새 7.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집이 아니죠. 금융자산이니까 뭐 주식이 됐던 아니면 뭐 예금이 됐던. 저도 이걸 보면서 상당히 7.5%면 뭐 마이너스도 아니고 1, 2%도 아니고 거의 뭐 7.5%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열심히 돈 벌고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일부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고 또 기업에서도 이제 부동산 PF가 은행 같은 경우도 어렵고 또 건설사 부도나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있잖아요. 20년 전, 30년 전 건설사 부도 우리가 한참 성장할 때도 엄청나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도 많이 났어요. 기아차도 부도 났고 한보도 부도 났고 뭐 부영이라든지 뭐 일부 옛날 건설사 엄청나게 부도 났잖아요. 그리고 은행도 심지어 IMF 때는 많이 망했었고 요즘은 부도 났다, 망했다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태될 기업 당연히 도태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망할 사람은 망해야 돼요. 사람이 병이 있으면 일단 고쳐야 되고요. 고름이 있으면 짜내야 돼요. 그걸 다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선 당연한 거고요. 일부 뭐 어떤 회사들이 망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부동산 전체가 폭망한다?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사람들, 부동산 떨어지면 당연히 또 어떻게 할까요? 구입을 하겠죠. 그리고 주식도 지금 저는 이제 살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주식 있잖아요. 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물론 23년 그 연초보다 조금 종합주가 지수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24년 갑진년에는 어떤 변화가 많고 조금 흔들리고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봉착할 수 있지만 일단 24년 하반기 그리고 25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기회가 주식을 사든 이제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든 24년 한 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고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마시고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는 게 좋겠다. 물론 사주팔자에 기운을 보고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기가 안 좋으신 분. 하더라도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사면 손해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운기가 안 좋을 때.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보시면서 다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싹이 트는데 제가 놀라는 건 유튜브라든지 보면 정말 뭐 금방 망한다 계속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망하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망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반대로 굉장히 좋을 때는 안 좋다 이제 대비하라고 했었고요. 저는 안 좋을 때 계속 좋아진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는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4년에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